네,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 현대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있어서 현대차 지금 뭐 코스피 관련 대형주는 개인들이 다 쓸어 모으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보면 이제 자사주 쪽에서도 이렇게 들어온 모습. 근데 이런 단순하게 이렇게 봤을 때는 외인들은 이런 글쎄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솔직히 좀 이해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뭐 당연히 좀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여러 그냥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 상황인데 이거는 반드시 그냥 이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목에 있어서는 한 번 정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이 하락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개인들이 이렇게 모으고 있다라는 것은 기술적으로 본다. 이제 글쎄요. 오히려 기술적인 게 아니라 이 재료, 이 현대차의 기업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매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이 한번 좀 제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게 뭐냐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현대차, 그러니까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목에 있어서 그 기업에 대한 부분을 보고서는 이 종목을 매수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의 어떠한 점을 보고서는 매수를 하는지 사실 여쭤보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물론 답이 답변이 이렇게 오진 않겠지만 지금 단순하게 자 하락하는 이 현대차 너무 좋은 이 현대차가 자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좋은 거 아니냐. 자, 제가 이제 멤버십 분들이랑 저는 이제 실시간에 이렇게 몇 분,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이 현대차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린 것은, 그러니까 이 기업에 있어서는 안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뭐 현대차가 단순히 이제 외인의 수급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 그죠? 뭐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뭐 부품 조달, 뭐 생산이 안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 있긴 하지만 저는 이미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저희는 여기에서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두 번 수익을 챙기고 자 이거 수익 챙겼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자 이때 뭐라 그랬죠? 이때 저 부품이 어떻게 중국에서 이미 생산이 되지 않는다. 공장이 스톱이 돼 있다라는 그런 상황에서도 올라갈 건 올라갑니다. 근데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이거 무조건 그 내용은 아니다라는 거죠. 올라갈 자리에서 올라가는 거고 올라갔다가 기술적인 부분에서 하락을 하면 이렇게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어,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저는 이제 멤버십 분들이랑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굳이 이 현대차를 지금 잡아야 되느냐? 물론 제 생각은 이게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다 빠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현대차를 잡아서 이렇게 수익을 낸다. 자, 비중이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비중이 그러니까 어떤 비중? 투자금이 크다. 억 단위 이상, 뭐 몇 억에서 몇십억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현대차, 그러니까 저희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 자금이 얼마나 되는지는 저는 예의상 여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쭤볼 수는 없지만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거예요. 투자금이 억에서 10억 단위다라고 하면 당연히 현대차 괜찮다. 뭐 지금 당장 괜찮다라는 건 아닙니다. 뭐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단순한 이 기법에 대한 부분, 그런 것을 적용을 시킬 분위기는 아니에요. 지금은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차트적인 부분을 갖고서는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뭐 모아간다라고 하면 뭐 나쁠 건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차라리 현대차에 대한 자 현대차를 지금 말씀드린 상황에서 다른 종목을 말씀드려서 좀 그렇지만 투자금이 크지 않다라고 한다 하면 그런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자동차 관련된 뭐 부품이겠죠 대부분 그러한 코스닥 종목이 낫지 않을까. 하락률 그러니까 하락은 당연히 현대차가 조금 덜 빠지는 걸 보면 당연히 무겁기 때문에 덜 빠지겠죠.
뭐 지금 5% 빠지고 지금 코스닥 종목은 뭐 10% 가까이씩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저점에서 그러니까 저점 확인을 어느 정도 해 보겠다. 지금 현대차도 그렇고 코스닥 뭐 소형주든 중형주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어떤 종목을 들어가던 지수상이던 분위기가 저점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것 같아서 지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자 제가 말씀드린 건 다는 맞는 게 아닙니다. 전혀 맞는 건 아니지만 자금에 대해서 고려를 그러니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것을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도 그러니까 자금이 크신 분은 당연히 현대차가 낫겠죠. 왜? 소형주, 코스닥 소형주 몇 억을 누릴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다 투자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현대차가 나을 수 있다. 하지만 투자금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자동차의 부품주로 가는 게 낫지 않나. 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현대차가 반등이 나오면 부품주도 반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엮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자동차 전체적인 분위기를. 지금 이 월봉상에서 한번 보면 일단 우하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꺾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추세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그냥 방향성, 어떻게 그러니까 추세 라인 매매를 그러니까 방향이라든지 추세는 보는 거지만 추세 매매를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분위기, 자, 일단 이 전 고점에 대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적용을 시켜 보시되 여기에 있어서 지금 전체적인 시장과 아까도 제가 삼성전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 개인의 수급도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개인이 매도를 해야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개인이 매도를 해야지 주가가 올라간다. 자, 개인 털기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인은 들어와도 주가가 올라갈 건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개인이 털려야 간다. 이거는 아닙니다. 개인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개인을 털어야 된다가 아니라 개인의 심리적인 부분을 좀 알고 가시는 것이 좋다. 제가 현대차가 이렇게 자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위치이지만 기술적 반등이 얼마나 순식간에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반등이 나오면 이렇게 V자로 이렇게 올라가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또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보셨을 때는 쉽진 않다 분위기상. 자, 그렇다라고 하면 기술적 반등을 본다라고 하면 어디까지 현대차가 올라가느냐. 이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술적 반등, 물론 하락이 클수록 반등도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V자 반등이라든지 기술적 반등을 노린다라고 하면 자금 크신 분들은 현대차가 맞지만 자금이 좀 적으신 분들은 코스닥이 낫다. 반등을 보면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과연 그러면 지금 반등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거죠. 지금 위치에서는 보면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나와야 하는 자리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목만 갖고서는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예전에 드린 적이 있어요. 시장에 따라서 기술적인 분석 자체 내용도 확 바뀐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예전에는 이런 패턴에서 이렇게 잘 가더라. 그런데 요즘은 이런 패턴에서 어떻게 살짝 뭐 이렇게 올라간다든지 또는 아주 밀고 이렇게 올라간다든지 이런 패턴이 있어요. 제가 어제도 영상을 못 올렸고 엊그저께도 영상을 좀 요즘에 영상을 많이 못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4개, 최소 4개, 5개씩 영상 올렸는데 요즘에는 영상을 못 올리는 날도 있고 한두 개 올리는 날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차트를 기본적으로 500개에서 지금 1000개 이상씩 매일 그렇게 지금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패턴 때문에 그래요. 지금 물론 모든 종목이 빠지고 있습니다. 빠지고 있지만 여기에서 확인을 해야 될 게 뭐냐면 단기 저점이냐 중기 저점이냐 뭐 지금 현대차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현대차가 지금 단기 고점 위치 그러니까 단기 지지를 꼭 해줘야 되는 중요한 자리냐 중기로 중요한 자리냐 장기로 중요한 자리냐. 자, 무슨 얘기냐면 단기로 중요하다는 것은 단기 상승 반등이 나오는 게 작다. 중기는 그만큼 깊게 팠기 때문에 더 올라올 수 있고 장기 바닥이면 올라올 확률이 그러니까 높이가
상승률이 더 크겠죠. 지금 그거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빠졌을 때 여기가 반등이 나온다. 이게 과연 장기에 대한 상승에서 많이 올라가겠느냐. 이거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걸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시장에 대한 패턴을 좀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패턴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이렇게 빠지는 상황에서 다 빠지는 게 아니에요. 다 빠지는 게 아니라 자리를 유지해 주면서도 상승이 계속 나오는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상승이 나오는 종목이 빠져야지 반등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자, 이 현대차가 여기가 반등 자리이다. 예를 들어서 기술적 반등 자리이지만 이게 많은 분들이 중기나 장기로 볼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이렇게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중장기보다 오히려 그냥 짧은 단기의 기술적 반등. 자, 기술적 반등에서 나온다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더 내려가고 어디에서 내려가다가 반등은 한 번쯤 나오겠죠. 아무리 급락장이라도 반등은 한 번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오는 시점 어딘지 모르지만 이게 저는 중장기라기보다도 단기 반등일 수 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면 제가 이렇게 지금 10분 동안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린 이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 결과에 대한 중요성, 그러니까 이 반등이 얼만큼 나오는지를 알고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단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단기라는 게 단기 반등도 어디인지를 몰라요. 그러면 단기 반등은 이렇게 길게 볼 수가 없다. 그러면 단기 반등이라는 건 짧은데 과연 어디서 잡아야 되느냐? 잘못 잡으면 반등은 짧은데 하락은 커진다. 그 결과적으로 어디서 잡아도 아무리 분할 매수를 잘해도 손실이라든지 잘해봐야 본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너무 기술적인, 저도 기술적인 매매를 하고 있지만 정확한 기술적인 매매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엄청난 후회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를 잘 보세요. 여기를 보시면 이 시장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자, 기술적인 월봉상의 전 고점이 반등이 나온 위치는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반등이 나와줘야 돼요.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예, 이거는 우리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기술적 반등 또는 뭐 대세 상승에 대한 전환 자리 이게 아니다. 잘못하면 어떻게 더 밀린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지금. 예, 이거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과거의 모습을 보면 당연히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이다. 근데 저는 생각하는 자리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술적인 부분에 의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잡는 어디다 이렇게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머릿속에 믿는 것뿐이지 적용이 될 확률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여기에서 반드시 하셔야 될 게 뭐냐. 각자 기술적인 위치를 찾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대응을 반드시 해야 된다. 대응이라는 것 당연히 매수, 매도죠. 예, 그 부분만 잘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부터 모아간다라고 하면 자, 여기 보시면 엄청나게 매수를 시작했던 이런 자리 대략 20, 30% 저렴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남들보다 20, 30%를 저렴하게 산다. 예, 이거는 분명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는 맞죠. 하지만 남들보다 싸게 살 뿐이지 내가 수익이 과연 나는지 안 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예, 이거는 누구나 지금 확인하는 기술적 반등 자리예요. 예, 여기에서는 제가 좋다 나쁘다라고 말씀드린다기보다도 많은 개인이 보는 자리는 맞구나. 그리고 여기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서 어떻게 수익을 챙긴다든지 아니면 손실을 보더라도 어떤 식으로 손실을 적게 볼지 이걸 확인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현대차를 매매를 하시고 싶다, 매수를 하고 싶다라면 지금 이 분들 여기를 매수하신 이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좀 유리한 상황은 분명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에서 좀 도움이 드릴 수 있는 내용은 그냥 일단은 될 수 있으면 뭐 맥점이라든지 바로 뭐 이제 기술적 그런 내용은 없죠. 별로 없지만
그래도 좀 위안을 삼는다라고 하면 남들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더 조심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방송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